퇴직 후 5년 내 집은 없다 연금의 씁쓸한 배신.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들어 퇴직 후 삶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난 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믿었는데 막상 5년이 지나고 보니 집도 잃고 허탈함만 남았다는 이야기들 생각보다 흔하게 들려옵니다. 특히 평생 번듯한 직장에 몸담았다가 이제 편히 쉴 일만 남았다고 믿었던 분들이라면 이런 현실이 더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오기 마련이죠. 오늘은 연금의 씁쓸한 배신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노후에 좀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 역시 아직 퇴직 전이긴 하지만 주변의 은퇴를 먼저 경험하신 분들을 지켜보면서 많은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막상 내 일이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서로 편하게 얘기 나누듯이 구어체로 말씀드려 볼게요. 나도 결국 저 길을 따라가야 하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연금만 믿고 버텼다가 결국 월세살이 김 선생님 이야기. 먼저 평생 교직에 계셨던 김 선생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 선생님은 60세가 되면서 학교를 퇴직하셨어요. 주변에서들 교사 연금이면 그래도 살만하지 않냐 하고 부러워했죠. 실제로 퇴직 후 첫 해는 이 정도면 괜찮네 싶으셨대요. 월마다 들어오는 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는 충당이 되고 또 퇴직금도 조금 받으셨으니 당장 문제될 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슬슬 상황이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이 취업이 늦어지다 보니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노후를 대비해 사둔 집은 담보 대출을 껴서 작은 상가로 바꾸셨는데 생각처럼 임대 수익이 오르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상가 공실이 길어져서 이자를 갚기도 버거워졌죠. 결국 그 집을 헐값에 팔고 다른 소득원 없이 연금만으로 빠듯하게 살아가야 하게 됐어요. 연금이 예전처럼 든든하게 보이지 않고 점점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다 보니 5년 만에 월세살이를 하게 된 거죠. 처음 퇴직할 때만 해도 나는 적어도 집은 있으니까 크게 걱정할 건 없겠지라고 생각하셨다는데 지금은 내가 그때 왜 그랬나 하고 후회가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선생님이 직접 연금이 오롯이 내 생활비를 책임져 줄 거라고 믿었는데 막상 여기저기서 돈 나갈 일이 터지면 그 연금이란 것도 순식간에 바닥이 난다니까. 그리고 한번 돈이 모자라기 시작하면 다른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든 내 집을 처분해서 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남일 같지가 않더군요. 2. 갑작스런 질병 비용, 연금만으론 감당 불가능 박 사장님 이야기. 두 번째로는 제 지인인 박 사장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은 직장인으로 오래 일하시다가 퇴직금으로 조그마한 식당을 여셨어요. 연금도 받으니 식당 수익 조금 얹어서 살면 넉넉하지는 않아도 평범하게는 살 수 있겠다 싶으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평소에 크게 아픈 적이 없다고 안심하고 계시다가 퇴직 후 2년쯤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수술이 필요한 병을 진단받으셨죠. 병원비가 몇 천만 원이나 든다는 얘기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셨다고 해요. 보험이 어느 정도 있긴 했지만 100% 커버되는 건 아니었고 연금도 한 달에 몇백만 원 수준이다 보니 큰 수술비 앞에선 너무 부족했던 거죠. 결국에는 식당 문을 닫고 대출을 받아 수술비를 충당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도 그 빚을 갚으면서 연금만으로 생활해야 하니 돈이 돌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식당 자리를 재개하기도 힘들고 몸도 회복이 더디니 생활이 악순환이 되어버렸습니다. 연금은 말 그대로 매달 약간씩 나오는 생활비 보조일 뿐이고 한 번에 확 목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면 너무 취약하다는 걸 박 사장님을 보면서 생생하게 깨달았어요. 사실 큰 병 한 번이라도 걸리면 그때부터는 게임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3. 자녀 지원과 동시에 내 노후 대비는 어떻게? 정씨 이야기. 마지막으로 정씨 이야기도 전해드릴게요. 정씨는 58세의 직장에서 명퇴를 하시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2년가량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동안은 모아둔 돈으로 버티면서 아이들 대학 자금도 대주셨어요. 어차피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뭔가 또 소득이 생길 테니까
지금 좀 힘들어도 나중엔 편해지겠지라는 마음이셨대요. 근데 정말 문제는 그 공백이 생각보다 길고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추가로 끌어쓰게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대출의 이자가 생각보다 빠르게 늘더랍니다. 결국 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는 이자와 생활비가 맞물려서 손에 남는 게 거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정 씨는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건 아깝지 않은데 문제는 정작 내 노후 자금이 텅 비어버렸다는 점이야. 그래서 지금 연금이 나오긴 나오는데 대출이자 내고 생활비 쓰다 보면 2주 만에 바닥이 난다. 그러면 또 카드 돌려막기 식으로 한 달을 버티는 거지. 아니, 이러려고 내가 평생 열심히 일했나 싶어. 예전엔 내 집 마련이 다 끝난 상태였는데 결국 지금은 반월세로 나오게 됐어라며 씁쓸해 하시더라고요. 자녀 교육에 대한 지출은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긴 해도 결국 자기 노후 자금이 고갈되고 나면 몸도 마음도 지쳐버리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결국 아이들도 그 상황을 보면서 마음 편하지 않거든요. 이건 다 함께 불행해지는 길인 것 같아요. 퇴직 후 삶의 안정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세 분의 사례를 보면 퇴직하면 연금만으로도 살 수 있다라는 막연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연금은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생활비, 보조 역할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해요. 어느 정도 목돈이 필요할 순간이 온다면 연금만으론 절대 부족하다는 걸 미리 계산해 넣어야 합니다. 둘째, 아프면 돈이 무섭게 들어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젊었을 때 건강보험, 실손보험, 필요한 상해보험 등을 최대한 잘 챙겨둬야 합니다. 건강을 스스로 챙기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셋째,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좋지만 내가 아예 무너져 버리면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는 마음으로 살다가 정작 본인이 건강과 재정을 모두 잃게 되면 자식들도 결국 힘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가능한 한 소득 다변화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은퇴 이후에도 파트타임 일을 하거나 작게나마 부업을 하거나 취미생활을 통해 소득 창출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몸이 허락하는 한에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시도해보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생활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퇴직 후에 찾아오는 5년, 10년은 생각보다 길고 또 힘든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한창 일할 때에는 그래도 연금이 있으니까 내 노후는 문제 없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막상 인생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내 몸이 언제 어떻게 아플지, 가족 중 누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 또 경제 사정이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지금부터라도 내가 정말 연금을 제외하고도 최소한의 목돈은 만들 수 있을까? 혹시 나이 들어가면서 추가로 해볼 만한 일은 없을까? 건강은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을 자주 던져 보셨으면 해요. 퇴직 후 5년, 10년 사이에 겪는 위기는 대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터지더라고요. 결국 연금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안전망이지만 그 안전망에만 몸을 맡기고 방심하고 있다가는 어느 순간 한꺼번에 허탈해질 수 있다는 것.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서 남 얘기가 아니구나 싶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중에 다행히 그때 준비를 해서 월세살이는 면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노후 대비는 없을 거예요. 부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에게 지금부터라도 움직여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은퇴 준비 잘 하셔서 퇴직 후 5년, 10년 뒤에도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 간절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잘 준비해 봅시다. 감사합니다.